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목은요, 3일 뒤 뇌졸중이 온다는 경고 10가지입니다. 보통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몸이 작지만 소중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10가지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예시들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도 따뜻하게 나눠드릴 거예요. 혹시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은 꼭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는 널리 퍼져야 하니까요. 영상이 끝난 뒤에 지인분들과 함께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걱정보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인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신호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혀가 꼬인 듯 발음이 어색하게 들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말이 분명했던 분이 갑자기 말끝을 흐리거나 단어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저기 하며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인은 말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뇌의 언어 중추에 일시적인 혈류 장애가 생긴 것일 수 있어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크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겁니다. 특히 신경과나 응급실에서 뇌 MRI나 CT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언어 기능은 매우 민감한 뇌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고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주세요.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린다.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저린 느낌이 든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인데도 갑자기 젓가락을 제대로 못 잡고 음식을 자꾸 흘리게 된다든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산책 중에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마치 본인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휘청거리며 주저앉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 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한쪽만 이상하다는 게 중요해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편측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쪽만 감각 이상이 있을 경우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자리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가능하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으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전화하셔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조치하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시야가 흐릿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뇌졸중이 가까워졌을 때는 눈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 흔히 눈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오른쪽이나 왼쪽 시야가 가려져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여서 글자가 흐릿해지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익숙한 길인데도 거리감이 잘 안 맞아 차선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눈이 나빠졌나 혹시 안압이 높아서 그런가 하며 안과를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나 시신경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은 안과보다 먼저 신경과 또는 뇌신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을 찾는 거예요. 특히 시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면 그 자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일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 뇌졸중과 관련된 어지럼증은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와는 다르게 느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중심을 잘 못 잡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키려는데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벽을 짚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든지 산책을 하다가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형 감각이 흐트러져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은 뇌의 손해나 전정기관에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바람직한 대처법은 일단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몸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을 재본 후 가까운 신경과나 응급실로 이동해 뇌 관련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지나가겠지 하고 버티다 보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 머리가 아프다는 수준을 넘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강한 통증이 머리 한쪽에서 시작되거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소리나 빛에 매우 민감해지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 뒷부분이 뻣뻣하게 당기면서 머리 안쪽에서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도 해요. 평소 편두통이 없던 분이 이런 증상을 겪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두통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순한 두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람직한 대처 방법은 절대 혼자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겁니다. 특히 신경과나 응급실에서 CT나 MRI 촬영을 통해 뇌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는 것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두통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는 게 중요해요. 예방은 빠른 대응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섯째,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거울을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눈꺼풀이 처지면서 웃는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입 한쪽으로 물이 새어나와서 깜짝 놀라셨던 분, 또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려는데 한쪽 입이 잘 올라가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한쪽 볼에만 몰리거나 숟가락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경험도 증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 한쪽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건 뇌졸중의 아주 전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뇌의 오른쪽 또는 왼쪽 편측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반대쪽 얼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바람직한 대처법은 거울을 보고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웃어보거나 양쪽 뺨을 부풀려보는 식으로요. 만약 좌우 균형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피곤함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갑자기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예요. 잠깐 깜빡하는 건 누구나 있지만 아예 방금 한 일이나 말한 걸 기억 못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물 끓이던 걸 잊고 주방을 떠나는 경우, 약 먹은 걸 기억 못해서 다시 먹으려 하는 경우, 혹은 약속한 장소나 시간을 전혀 기억 못하는 일이 반복될 때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가 느껴질 때는 치매가 아니라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일 수 있으니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덟째,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를테면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거나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양치할 때 입 주변 감각이 이상한 경우 등이 있어요. 또는 얼굴을 만졌는데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뇌신경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아홉째, 갑자기 말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말을 하려 해도 말이 안 나오거나 전혀 다른 말을 한다든지 말이 끊기고 어버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 달라고 하려다가 불이라고 말한다든가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아예 말이 안 나오고 손짓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3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으니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해요. 열째,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향 감각이 사라질 때예요.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든가 시간을 헷갈린다든가 일시적으로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든지 평소 다니던 병원을 못 찾겠다든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에 가서 혈류검사와 뇌파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3일 뒤 뇌졸중이 온다는 경고 10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운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늘 자신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작은 이상이라도 민감하게 느끼고
즉시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주기적인 관리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